선관위를 신뢰하는가라고 물으니까 더 낮아졌어요. 46%만 신뢰한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국민들, 쉽게 말하면 50% 이상이 불신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관위라는 것은요, 서중앙선관위 과천의 그 청사 가보면 앞에 크다란 바위에다가 공명선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운영하고 따라서 국민들이 행하는 그 가장 중요한 투표권 행사를 너무나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단 하나라도 한 표라도 도둑맞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상식이고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99% 켜도 문제가 있다고 할 건데 왜 1% 때문에? 하지만 국민들 절반 이상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 혹시나 이준석이 저한테 그 토론하다 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해 이런요. 토론하느니만 찬반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부정선거 있었다면은 모든 국민들이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상식 아닌가?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부정선거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잖아요. 그걸 왜 반대하는지 저는 반대하는 사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실이 있었는지 부정이 있었는지 검증해보자는 게 뭘 잘못됐습니까? 개선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죠? 반박하면 해보라고. 저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이 저한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부정선거 있었는지 나도 몰라. 그거 진짜로 그만 국민들은 100% 신뢰하나? 안 하잖아요. 50% 절반 이상이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이재명 지지 반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관위는 썩어 빠졌구나. 1200건의 인사비리, 가족회사, 친인척 지원 당연하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를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의 투표권이 도둑하고 싶습니까? 당신의 투표권을 단 한 표라도 우리나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거는 동의하기 힘들잖아요. 절반 이상 50% 이상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나왔다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성을 가지고 왜냐하면 또 물어볼까요?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좌파 여러분들 다음 선거에 지방선거에서 부정으로 당신이 원하고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습니까? 쪽팔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옆에서 전환길이가 다른 사람들이 야 그 부정선거야 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따라서 진짜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다면 떳떳하고 정직한 투표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당선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떨어진 사람들도 승복을 하고 납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절반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데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음모론자고 그리고 혹세 무민한다 그러고 망상론자라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요. 누가 더 정상입니까? 아니 문제가 이렇게 많은 걸 개선하자는 사람이 정상 아닌가요? 상식 아닌가요? 공정하게 하자는 게 상식 아닌가요? 야 다 시끄러! 부정선거 말 자체를 꺼내지 마. 꺼내지 마. 너 이상한 놈이야. 그 사람이 범인 아닙니까? 그 자들은 뭔가 듣고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이가요. 제가 이준석은 입만 뜨면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 자가 범인입니다. 그 자는 뭔가 혜택을 보거나 뒤에 뒷배가 있다는 걸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준석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수월 씨 뭐 하시는데? 야 이준석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고 모든 국민들이 이것처럼 왜 저는 의구심을 가지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준석은 전환길에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그래 상식적이라면 그래 전환길 말이 맞다. 좀 표현이 격한 건 있지만은 개선해야 되는 건 맞다. 그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뭐죠? 사전투표입니다. 왜? 본투표까지 3일간 2-3일간 그 공백 기간에 투표 용지 찍어놓은 특정 후보를 찍어놓은 것을 투표함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CCTV가 있다 하지만 지금도 CCTV도 꺼졌는 경우도 많아요. 100% 못 믿잖아. 그럼 왜 이렇게 의심을 살 만한 일을 왜 하냐는 거야. 그럼 사전투표 없으면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사전투표 없으면은요, 사전투표 없애고 제외국민투표, 그리고 우편투표에게 제일 베일에 가려져 있잖아요. 또 한번 제가 폭로할까요? 제가 좀 더 정리되면 폭로하려고 하는데, 우체국에서 우편투표 있는 게 몇 통 있는지 나왔어요. 근데 선관위하고 달라. 이해돼요?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화내는 이유는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저는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선해야 되는 게 이 문제가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전환길이라 두 가지 지금 기준이 뭐죠? 하는 게 윤어게인. 왜? 아까 말씀드린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닌데도 내란이라 하가 그로부터 저는
결백을 모든 국민에 증명시켜드리고 싶고 무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회복 시켜드리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걸 위해서 주장하는 거. 두 번째, 부정선거 척결 아닙니까?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거 없이는 6월 지방선거 하나만 하니까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장동희 대표 보고 만약에 선거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이콧 하라고 지방선거를. 만약에 그럼 전환길이 저 새끼 돌아왔나? 뭘 또 보이콧 시작하냐? 아니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볼래요? 장동희 대표가 보이콧하겠다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체가. 이거 책임 있는 정당 아닌가요? 군소 정당이 아니잖아요. 국힘이 만약 지방선거 보이콧하겠다. 왜? 6.3 그 지방선거 앞두고 사전투표 이렇게 국민들의 의심이 많은데 이 국민들을 편들고 국민들이 요구를 안다면은 장동희 대표 당연히 보이콧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인지 조국성추행당인지 더불어공산당 저들끼리 할 수 있겠냐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국민의힘 다 보이콧하겠다. 너끼리 해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재명과 정청래 그걸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장동희 대표께서 단식도 했고 필리버스도 했지만 나는 높이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거는 지금 이제 6.3 지방선거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나 선거제도 개선 없이는 보이콧하겠다. 신동우 최고위원하고 그리고 조정훈 의원하고 그리고 장동희 대표께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바로 투표 용지에 상식 우리 당일 투표는 자기 투표 관리가 도장을 찍어요. 사전투표는 인쇄된 투표 용지를 그냥 투표한다니까. 이 말은 이거는 전환길, 전두길, 전상길, 전홍길, 전1100길까지 투표 용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투표 관리관에 도장이 안 찍혀 있으니까. 이거를 개선하자고 입법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들어줘요? 들어줘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더 세게 한번 해보자. 그게 뭐냐? 보이콧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보이콧 한다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저끼리 선거 못한다니까. 국민의 역풍이 부딪혀가지고.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가 이야기를 오늘 오픈 멘트 하다가 이렇게 목소리 높아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요. 이상 뉴스 안 해도 돼요. 그만큼 이것만이라도 개선해달라. 이게 지난 1년간 제가 외쳐왔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국민의힘 안에 있다가도 이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침묵하니까 열받아가지고 황교안 총리께서는 자유혁신당이라는 창당, 정당까지 만들어 나갔다고. 뭐 하려고? 이 부정성으로 싸우기 위해서. 저 역시 경고합니다. 뭐를요? 저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죠. 우리 우리 자유한길당도 그렇고, 이런분께서 많은, 이 중에서는 아마, 극소수, 이게 한 딸도 있고, 개딸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자유와 혁신당이 원이거나,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많죠? 제가 국민의힘 책임당원 지금 110만이라 오늘 홍보하던데, 김인수하고 장동혁 체지가 홍보했잖아, 올 때요. 하지만 그 속에 전환길이가 가입하자, 얼마나 가입하자 많이 했습니까? 왜? 한동훈 세력 막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있겠지만 저는 경고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장동혁 대표와 김인수 체제가, 부정선거를 침묵한다? 웃기지 마라.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합니까? 장동혁, 김인수 필요 없다고. 국민의힘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는 민주당 이중대야. 민주당 이중대 아닙니까? 오늘, 말씀 엔추파도스 들어봤어요? 엔추파도스 정확히 저도 뭔지 몰라서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봤는데요. 가짜 야당이라는 뜻입니다. 가짜 야당으로서 제가 좀 말라고 읽어드릴까요? 제가 오늘 또 찾아본 정보인데요. 충격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도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중국의 정당이 몇 개예요? 자 여기를 지금 이제 저희 조카들하고 고향 누나 집에 와서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이거 평상시에 방송을 보다가 직접 이제 또 삼촌이 또 이렇게 하고 니까 보고 있는데 중국 현재 시진핑이 집권하고 있잖아. 중국의 현재 안에 당이 몇 개야? 중국 응? 한 개잖아. 중국 공산당 영어로 CCP 우리말로 중국 공산당 하나거든. 북한의 당이 몇 개야? 하나. 조선노동당. 그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특징이야. 중국 공산당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더 충격적 알려줄까? 아니야. 중국 공산당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는, 몇 개가 있는지 알아? 여러분도 답변해 보십시오. 중국 공산당 안에, 중국 당에 몇 개가 있다고요? 네, 중국 공산당 안에, 예? 네, 오늘 정보 좀 제가 많이 찾았습니다. 공산당 안에 충격적이었죠? 저도 몰랐습니다.
자료 찾아보고 난 뒤 알았는데, 중국 공산당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 당교에서 교육 과정 중에서 모략 전술이 있거든요. 그 모략 전술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공작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이죠? 더불어민주당과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더불어 중국당이 하잖아요.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자료 찾아 충격적인 정말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 중국당, 더불어 공산당이라고 제가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근거 없이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더불어 중국당이 아니라면 왜 중국인들 댓글 다는 거 막는 걸 왜 반대하지? 중국인이 간첩증하는 걸 왜 반대하지? 그건 더불어 중국당이라는 뜻이잖아. 더불어민주당 중국 돈 처먹었다고 고발하라고. 더불어민주당 니들이 해산할까 지난길이 끝날까 한번 해볼까?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중국당이야. 이 새끼들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야. 두고 보라고. 점점 많이 드러납니다. 야, 이 말 했잖아. 어저께 뉴스에 기억나요? 그건 이제 방송해드렸잖아요. 중국의 차관급 되는 사람이 문재인 때 문재인의 선거 자금을 한도 없이 한도 금액 없이 제공해주겠다 그랬잖아. 충격 아니야? 자, 여러분, 중국 안에 공산당 외에 몇 개인지 알아? 야당이 8개나 있어. 중국 야당, 국민당과 민주당이 크고 나머지는 작은 공산당 간부가 야당들을 모아놓은 당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야당 활동비를 공산당에서 지급해. 한 번 더 말해줄까? 뭐라고요? 중국 공산당만 있는 줄 알았는데 8개 야당이 있대. 그 중에서 좀 큰 게 국민당, 민주당이 좀 크고 나머지는 자그만거든요. 자그만인데 그 자그만 야당에 대한 지원을 누가 하느냐? 중국 공산당 간부가 야당들을 모아놓고 직접 관리하고 활동비를 다 주는 거야. 알고 보니까 뭐야? 가짜 야당인 거야. 가짜 야당. 이게 바로 마두로 차베스가 27년간 집권하면서 장기 집권할 때 베네수엘라 야당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는 거야. 국민들은 몰랐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야당들이 마두로 그리고 차베스로부터 돈을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거야. 실제로 국민들 볼 때는 우리는 마두로 반대합니다. 차베스 반대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놈들이 전부 다 마두로 돈을 먹고 있는 거야. 위장 가짜 그러니까 야당이란 뜻이야. 시민 여러분,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좌익 세력은 30년 전부터 총칼이 아닌 제도와 언어로 체제를 바꾸는 전략을 준비해왔습니다. 거리투쟁이 아니라 교과서, 법률, 행정규칙, 인사 시스템을 통해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국민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개혁과 진보라는 말로 포장해 기존 질서를 흔들었고 저항하면 시대에 뒤처진 세력으로 낙인 찍는 방식을 반복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좌익 전략의 핵심은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급진적 변화는 반발을 부르기에 그들은 점진적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제도 하나를 바꾸고 용어 하나를 바꾸고 기준 하나를 낮추며 10년, 20년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변화는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국민이 느낄 때는 언제 이렇게 됐지라는 뒤늦은 자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행정은 체제의 혈관입니다. 좌익은 선거보다 먼저 행정을 노렸습니다. 공무원 조직, 위원회, 자문기구, 시민단체 연계 구조를 통해 정책 결정의 중간 단계를 장악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책임은 흐려졌습니다. 이 과정은 합법의 외피를 쓰고 진행되었기에 더욱 위험하며 국민의 통제 밖에서 힘을 키워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교육은 가장 장기적인 전장입니다. 좌익은 학생들에게 특정 가치관을 정답처럼 주입하는데 수십 년을 투자했습니다. 비판적 사고라는 이름으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성과는 축소하며 체제에 대한 불신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세대는 투표와 여론 형성의 주체가 되었고 자신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움직이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언론과 문화는 감정을 지배하는 도구입니다. 좌익은 사실보다 감정을 먼저 움직이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드라마, 영화, 뉴스 프레임을 통해 선과 악을 단순화하고 반대 의견은 비도덕적 집단으로 묘사했습니다. 반복된 이미지와 서사는 국민의 판단 기준을 서서히 바꾸었고 어느 순간 합리적 토론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법과 사법은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좌익은 이 영역마저 정치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습니다. 법 해석을 이념에 맞게 바꾸고 판결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법이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투쟁의 수단이 될 때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 속에 놓이게 됩니다. 체제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 전쟁의 무서운 점은 총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아직도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제도, 교육, 언론, 행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체제 전쟁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톨게이트 구간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못하면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정치인, 언론, 전문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체제는 국민이 지킬 때만 유지됩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가 되고 무관심은 방어선을 허무는 결과를 낳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만이 제도를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하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경각심은 공포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좌익이 30년을 준비했다면 시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를 따지고 프레임을 의심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체제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체제는 무너질 때보다 지켜낼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이 싸움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내일은 선택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